네, 어서 오세요. 시간 부자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 기존에 해오셨던 분도 다시 등록을 하셔서 오신 것 같고요. 절반 정도는 새로 뭔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오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앞으로, 어, 안녕하세요.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화면은 최소 작게 하고, 네, 시작해 볼게요. 시간 부자 클럽이 궁금해서 많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음, 조금 저는 이게 다른 다이어리랑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장점을 꼽으라면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록하시고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형태로 지금 이 서클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그럼 페이지 넘기기를 못해가지고 네. 저는 서클 리더고요. 넘어갔네요. 그 정도로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울렁증이 있어서 이게 되게 이 시간이 좀 두려운 시간이거든요. 서클 리더로서 제가 이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작년 9월에 정리학교에서 주관하는 시간부자 트레이너 수강 신청을 하고 그 과정을 마치고 또 열심히 많이 썼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썼다는 것은 빠뜨리지 않고 썼다는 이제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많은 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클 운영해 보실 의향이 있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손을 들고 신청을 해서 이거를 개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저도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제 개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다른 데 이제 유료 강의나 무료 강의 들어보면은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해서 듣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쏙 뺐는데 또 그것도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드러내놓고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궁금하면 꼭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그냥 해결되는 건 어릴 때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가 맞이로 태어났고 유치원 교사로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러저러한 세상의 뭔가 경험들 좀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피드백을 할 때 되게 이게 풍부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어요. 네, 일단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부자 클럽은요, 3일치 관찰자 시점으로 제가 그 올려주신 가계부를 보고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3일치 관찰자 시점이 뭐냐?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3인칭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다 알아요, 주인공에 대해서. 근데 관찰자는 전혀 몰라요.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지금 당장 보여지는 행동만 보고 우리가 그걸 기술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 가계부 올려주신 그 기록을 보면서 정말 관찰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궁금해하는 걸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근데 제가 서클러님들 한 분 한 분에 막 관심이 많고 그 사실을 캐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번 되짚어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게 중요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서 두고두고 기억하는 편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관심 없이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진 않아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그걸 들여다보는 시간이 꽤나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시간 가계부라는 것은 저는 세대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탐구 생활에 보면은 방학 때 이제 선생님께서 과제를 주실 때 맨 앞에 시간 계획표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엑셀로 한 게 시간 가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선을 그려서 꿈나라,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되게 그 칸칸이 우리가 이렇게 쳐서 기록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 가계부 같은 경우는 15분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그 장표 안에 내 시간 기록을 채워 넣으시는 그런 훈련이에요.
제가 이걸 경험했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화돼 있어서 내 일상을 적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고요.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누군가 보고 관찰하고 질문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쌓아가시면 굉장히 내 개인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아마 전무였지만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되게 커질 거라는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음,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제가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올려드리고, 시간 가계부 쓰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또 이제, 디테일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어떻게 쓰는지 제가 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주인데,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약간 그 조금씩 부폭을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주에는 활동 내용을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사소하게나마 15분 동안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러니까 수면부터 쭉 24시간 기록하실 수 있는 게 시간 가계부고요. 시간 부자라는 책자는 15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내가 정해서 기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주 차에는 활동 내용만 이제 적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엉성해요. 그냥 잤어요. 6시부터 7시까지. 그러면 이제 기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 잤다 깼다를 반복해서 요때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뭘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적받았던 게, 블로그 작성을 하고 밑에까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화살표를 쭉 내려서 확인하기 쉽게 이렇게 체크를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활동 내용이었다면 그냥 화살표를 쭉 그냥 한 줄로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시간 가계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9 to 6잖아요. 그러면 쭉, 뭐 직장 근무일 수 있겠죠. 근데 난 좀 자세히 쓰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우리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넣듯이 그냥 그 시간에 주요한 것들을 적어 넣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에는 그 활동했던 기록이 자료예요. 그게 없으면 2주차로 넘어갈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를 봐서 이제 예를 들어 기상이랑 물 마시기, SNS 이렇게 쭈르르 나왔다 그러면 생활에 대한 영역이 있고 내가 이제 출근하거나 뭐 아무튼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동한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이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끼워 넣으실 거거든요. 유형 분류를 2주차에 이제 하실 건데 일주의 전형,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기록해 놓은 게 없으면 내가 어떤 유형의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1주차 다음에 이제 2주차 유형 분류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주 어려웠어요. 왜냐면 낯설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나눠보니까 생활하는 거는 뭐, 씻거나 뭐 출근 준비 뭐 이런 것들 포함되죠. 식사 준비, 생활, 이동, 업무 시간, 학습 시간, 휴식 시간, 그리고 이제 수면 시간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너무 헷갈려서 5개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개를 다 10개를 나눈다는 것은 되게 디테일하게 항목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0개를 다 채워서 내가 찾아낼 거야. 이것보다는 하나하나씩 찾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 쓰고 말 거 아니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열정이 많으시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이 클럽인 것 같더라고요. 3주 차는 유형 분류까지 하시고, 이제 이건 시간 가계부 예인데요. 평가에 ABC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평가 ABC가 어려웠어요. 근데, 매우 만족, 조금, 불만족, 이렇게 나눠서 나중에 평가를 하셔도 되고, 내지는 투자 생산 소비로 나누셔도 돼요. 근데 투자 생산 소비의 나누는 기준도 이제 주차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생산, 소비로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생산, 소비, 낭비까지 넣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낭비되는 시간을 찾아보고 싶다 했을 때는 그 항목을 그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가를 처음에 넣어서 어려웠어요. ABC로 한다는 게. 그래서 전 나중에 투자, 생산, 소비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시간 가계부는 우선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포스트잇에 그날 해야 되는 것들을 뭐 세 가지까지 이렇게 붙여서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다 장표에다 기록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3주차 안에 평가까지 내가 그 활동, 그러니까 6시부터 제가 8시까지는 잠을 잔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수면이 만족도가, 그러니까 숙면을 취했다 그러면 A가 될 것이고, 보통이면 B, 조금 뒤척였다 그러면 C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 부자는 시스템은 좋은데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노안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게 그 작성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성향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0대 분들은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직관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통계를 딱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네, 이걸 그리고 저는 노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서클러 분도 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 입장으로서 한 권은 꼭 시간 부자로 완성해 놓으라는 제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라이프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요거는 어떻게 작성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얘는 주간 시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날의 기록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보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기록은 맨 오른쪽에 제가 이제 저는 이거 아이패드로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노트에 기록했는데 업로드했을 때 보기가 깔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다시 아이패드에 그걸 찍어서 그거를 이제 파일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약간 입혔고, 뭐 색연필로 내 나름대로 이렇게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크게 들여다보면 왼쪽에 시간을 적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분단이 15, 30, 45 처음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가계부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나중에는 그걸 뺐어요. 어차피 15분 다니니까 첫 주에 활동 기록을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형을 분류하고 해서 이렇게 뭐 색연필로 하셔도 되고 그냥 검정볼펜을 쭉 하셔도 되겠죠. 저는 좀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했고요. 주간 계획도 그때그때 따라 이제 주차마다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큰 목표가 있겠지만 그거를 좀 잘게 나눠서 이번 주에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미리 점검하는 장표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일기분한테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피드백을 우리가 하고 또 이제 댓글도 달고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넌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 라는 대사가 생각났다고 하셔서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다 시간 기록에 쓰지 않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가고 싶은 방향을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점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저도 많이 느꼈는데 이 서클러 분도 그런 걸 느끼셨다고 하셔서 되게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걸 느낄 수 있구나라는 그런 반가움. 그리고 제가 이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다이어리도 되게 많아요, 시중에.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활동이라서 이 시간 부자 클럽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그거를 리더로서 있어서 좋다 이게 아니라, 되게 이건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훈련 과정에서 111일 차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올려주신 그 피드백이었는데요. 저도 이거에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런 부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작성한 이제 가계부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한 사람의 자서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기록을 해 나가면서 거기서 나만의 그 키워드를 찾아서 그게 하나의 내 인생의 목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하는 것 같아요. 확신해요. 그 기록을 적어 나가면서 요즘에는 왜 개인 브랜딩으로 결국엔 글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 기초가 되는 우리가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간 부자 기록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다라는 거를 저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 강력히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제 생활을 아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내가 이런 생활이었나? 남들 눈에 봤을 때 저보다 이제 객관적인 시선인 거잖아요. 타인이 제 그 기록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그래도, 음, 사는 그 모양새가 이러이러 모양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저를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겨를 없이 살았었는데, 그리고 저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답변을 하다 보면서, 저도 나아갈 방향을 또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은요, 이건 저의 준비물이에요. 저는 이제 그 윤선현 대표님께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을 되게 관심 있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이건 이런 행동을 왜 하셨을까? 이때 기분을 왜 나쁘셨을까? 하고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그게 답변을 달아라, 답을 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글쓰기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질문을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질문하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그게 또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으로서 나를 찾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런 질문의 중요성이 또 많이 부각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가요. 관심과 질문거리를 찾습니다. 가계부를 보고요. 서클러님들은 진심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 기록을 그냥 담담하게 써 나가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우선순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기록을 하면서 찾아 나가시는 거고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기록하면서 찾아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기록을 옮겨 적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거짓이라고 가르친 게 뭐냐면,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본능이 내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약간 거짓말 했으면 그게 정말이 된다고, 정말이 되게 내 뇌를 이렇게 약간 생각을 바꾼대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의 방향대로 삶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사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30분 책을 봤지만 45분 하시면 나중에 더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이제 인증을 바꾸는데요. 이번 기수부터요. 왜냐면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 저는 왜 이거를 유료로 10,000원이긴 하지만 신청하시고 안 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챌린지를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적어도 이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개발에 정말 진심이셔가지고 이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이제 바꾸고 남을 의식하실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저희도 물론 훈련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댓글 2, 하트 1이에요. 정말 저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처음 접할 땐 정말 좋은 거에만 그 하트를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 봤어요. 하트더라고요. 그래서 하트는 제가 이제 확인하면 하트를 누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서클러님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하트 하나, 댓글 2개 이렇게 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건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리면 내가 나한테 반문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 대목에서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오늘 왜, 그 스마일이 그냥 무표정이지? 한번 나한테 질문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가속계부를 빼곡히 다 쓰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그냥 일단 오늘로써 완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벽하면 굳이 이런 서클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완료주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하시다 보면 되게 안정감을 많이 찾아요. 저는 특히나 되게 발의 편도체가 영향을, 그러니까 걷는 걸로 인해서 편도체 그 기량 작용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감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쓰는 것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도 하고 나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또 누가 이제 질문을 해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안 지수가 저는 상당히 낮아진다고 보고요. 어쨌든 끄적이다 보면 쓰는 나를 발견하게 되시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해시태그가 나온다는 거죠. 나만의 그런 인생 목차가. 그리고, 내가 가진 가면이 몇 개인가. 기록에 쓰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본인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아,
내가 가진 페르소나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목소리도 세 개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전화 받을 때, 그냥 가족한테 할 때, 그 노래 부를 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록을 할 때 이런 사람으로 가고 싶은 페르소나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좀 본성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시다 보면 생산성은 당연히 어제랑 오늘은 잘 몰라요. 근데 되짚어서 처음 시작한 날로 가보면 훨씬 많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딘 걸음이긴 하지만 나아졌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 윤선영 대표님께서 이거를 적극 추천하신 이유가 마음의 평화가 온다. 네, 평화가 확실히 옵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내가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효율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포커스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효율이,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시간 대비 아웃풋이 훨씬 더 나아진다는 거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조금 시간 가계부나 시간 부자를 좀 진심으로 대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완료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개봉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은 일단 인증샷을 오늘 거 찍어 놓고 나머지 기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벗기고 싶은 만큼만 그 베일을 벗긴다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네, 완벽하게 못 들어가지고, 네네. 네, 이거를 작성해서 네. 언제 어느 시점에 올리는지를 놓쳤거든요. 혹시 다시 아, 답변 주실 수, 네. 네. 어, 지난달까지는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이제 매일 인증하는 걸로 카페에 올려서 이제 카페에 이제 그 등급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 글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매일 올리시는 분이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올리시는 분이 계시고, 다 각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훈련할 때는 그 메일 인증이 기본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압박감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서클 리더님들도 그러셔서 일주일에 한 번 인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해야 돼요. 그 시간은.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게 입장에 차곡차곡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오시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려고 이제 들어오셔도 정말 반기지도 않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톡방에 글이 많아지는 게 저는 되게 심적으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울리는 것도 좀 제가 완전히 그 내향형이어서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서클을 운영할 만한 그 인성이 인성이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한 편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인증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정한 날 그렇게 몰아서 올려주시면 그 대신 이제 찍어서 하나의 그냥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냥 한 게시물에 올려주시면 제가 딱 쭉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올리는 것보다 저는 일주일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밀리실까 봐 매일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밀리시는 분은 어차피 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증이 너무 매일 그러면 이제 압박감이 있으니까 일주일 걸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 순서대로 보고 오히려 보면 더 깊이 제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쓰시는 건 매일 작성하시고 작성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다. 그러시면 이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은 솔직히 못해요. 제가 좀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어서 빠르게 답변을 못하지만 그날 안에는 처리를 할 거고요. 정해주신 날짜 올려주시고 제가 주차별로 해야 되는 과제들은 제가 월요일에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오늘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찍어놨거든요. 그걸 토대로 작성하시고 어, 정리학교 게시판에 제가 정리학교 게시판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파일로 이렇게 열어야만 이렇게 그 다운로드 해야만 볼 수 있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정리학교를 자꾸 추천하는 이유가 연령을 상관하지 않고 지금은 거의 개인 브랜딩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실 자기 개발에 관심 있으신 것도 그런 것도 약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속으로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셔도. 그랬을 때 증거물이
기록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가 한 2월 달 말쯤에 그걸 알고 나서 더 이제 막 재촉을 한 거예요. 올리세요, 올리세요. 이게 나중에 나의 하나의 그 이력서가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기업에서 이력서 안 받잖아요. 그냥 검색하면 돼요. 검색해서 나와야 되는데 정리학교에 그 글 제목에 내 이름을 달면 내 이름을 치면 내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학교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해서 제가 단톡방은 솔직히 이제 다음 기술은 제가 좀 완전 바꿀 거기 때문에 이제 방을 없애잖아요. 그럼 자료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톡방은, 정리학교 카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카페에 네. 시간 부자 클럽 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시고, 제가 그러면 피드백 이제 드리고, 그럼 거기에 댓글 다셔도 되고, 안 다셔도 돼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다른 리더님이 오셔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냥 남들이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그다지 없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냥 과감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명으로 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어디서 이력서를 쓰거나 나의 이력을 쓰실 때 내가 그때 활동한 거 이거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훑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다 이 얘기구나. 왜냐하면 서클러는 20명이 등록했는데 조회수는 막 일곱, 다섯 이래요. 그러면 거의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다 나한테만 관심 있어요. 내 거를 서클 리더가 읽었나 안 읽었나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니까 사람 마음은 네네. 같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서클일지는 사실 몰라요. 있을 때 되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좀 이게 엄청난 득템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걸 하면서 그런 것도 느꼈거든요. 청소년들이 이걸 한다면은 그 아이들의 그 심리 변화를 확 한 번에 이렇게 알아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는 데 되게 한몫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툴이 없어서 자기 개발 못하는 건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의지력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하,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덜 있고 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부자에 놓기 때문에 그거를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게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뜨뜻미지근해서 그만두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잘 시작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온 거니까 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열과성을 다하지 마시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좀 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이버 정리학교 가입 안 하시고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을까요? 프린트를 하실 수 없어서 수기를 작성하려면 네네네. 수기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요일은? 네. 제가 톡방에 공지했었는데요. 그 골뱅이를 해서 저를 불러주시면 올리시고 네가 알아서 보겠지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 SNS랑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니까 꼭 저 게시물 올렸으니까 정리학교에서 확인해 주세요 하고 꼬리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 페이지 작성할 수 있는, 프린트해서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나요? 파일이 네네. 있나요? 네, 정리학교에 업로드 돼 있고요. 네네. 제가 바로 갈 수 있게 링크를 걸어서 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무료 줌이어서 40분이면 자동으로 탁 컷이 돼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시간 부자한 거는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썼어요.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꾸로 하셔도 되고, 저는 엄마라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건 그냥 내 삶을 남겨주는 것도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엄마 생각날 때. 그럴 때 되게 좋은, 뭐 다른 거 남겨주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되돌아서 내가 그 계절에 어땠는지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신 거죠?
아, 닉네임, 핸드폰 뒷자리 이거는 네, 단톡방에.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그 월 말에 그 쿠폰을 보내실 때 그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학교 닉네임이랑은 다르시고요. 거기 핸드폰 번호랑 카톡에서 닉네임은 이제 그렇게 따로 사용하셔도 돼요. 대신 정리학교 아이디를 거기다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관리자분께서 보시고 등급을 등업을 해주시면 이제 그 글을 다 게시글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시간이 더 질문 없으시죠? 잠시만요. 지금 혹시 톡방에 질문이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얼른 제가 그 작성하는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부터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료주의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1인 차니까. 네. 기록이 그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쓴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록이 언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온라인에서는 그때부터 나의 출생신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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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요. 파이팅.